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문화기자로 일하고 있는 28세 제피라윈입니다. 제 직업은 전 세계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하며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저는 항상 많은 신화와 고정관념 뒤에 숨은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어렸을 때 제 가족은 미국 문화가 최고라고 믿었고, 같은 다른 문화는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 로버트는 종종 한국이 남의 도움에 너무 의존하며 미국처럼 발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미나는 한때 한국에서 밝은 학생이었지만 미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겨야 했어요. 어릴 적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고 때때로 한국은 제 관심을 받을 만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한국으로 데려다줄 특별한 임무를 받게 되었어요. 이메일을 처음 읽었을 때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뉴욕을 떠나 세계 반대편으로 날아가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한 번쯤 들어본 이상한 전통과 옛 풍습으로 가득 찬 곳을 상상했어요. 혹시 고대 궁궐, 아름다운 사원, 그리고 네온 사인으로 빛나는 번화한 도시거리를 볼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제가 자라온 옛 생각들 한국이 단순하거나 발전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서 저녁을 보내며 바닥에 열어둔 여행 가방 옆에서 옷들을 정성스럽게 개며 시간을 보냈어요. 각 옷을 보며 그 접힌 주름마다 제 기억과 여행에 대한 희망의 일부가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카메라와 노트, 그리고 집을 떠올리게 하는 몇 가지 개인 물품들을 챙겼어요. 가방 속의 모든 물건은 모험과 발견에 대한 묵묵한 약속이었어요. 계속해서 저는 궁금해했어요. 이 여행이 제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꿀까요? 세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줄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책상에 앉아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 불빛들을 바라보았어요. 평생 들어온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엄격하고 자신감 있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한국은 항상 미국에 뒤처져 있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때 유망한 학생이었지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겨야 했던 한국에서의 어머니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느껴지던 조용한 슬픔도 기억났어요. 저는 무거운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 이야기들이 온전한 진실인지 아니면 더 큰 그림의 한 부분일 뿐인지 궁금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단호한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저는 시원한 뉴욕 공기를 마시며 밖으로 나갔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생각은 지하철만큼 빠르게 달렸고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다면 어떡할까요?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면 어떡할까요? 라는 생각을 멈추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마치 뉴욕조차도 앞으로 펼쳐질 미스터리에 대한 비밀을 속삭이는 듯 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오를 때 저는 창가에 앉아 아래로 작아지는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끝없이 펼쳐진 파란 하늘과 부드럽고 하얀 구름은 마치 이제 막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꿈을 연상시켰어요. 저는 임무와 한국에서 만날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분주한 시장에서 친근한 얼굴들, 고대 이야기를 전해주는 현명한 어르신들, 그리고 제 꿈만큼 큰 꿈을 꾸는 젊은이들을 상상했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업무 출장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제 마음은 희망과 불확실함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바로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공기는 상쾌하고 깨끗했으며 사진에서만 보던 바다와 산의 기운이 묻어났어요. 공항에서 내리자 현지 가이드가 부드러운 미소로 맞이해줬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언어의 소리, 선명한 색감의 길거리 간판, 그리고 길모퉁이에서 풍겨나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까지도요. 모든 세부 사항이 저에게 놀라움이었고 제가 자라온 생각들을 도전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작은 동네를 탐방하며 여정을 시작했어요. 조용한 공원에서는 어르신들이 전통놀이를 즐기고 있었고 근처에서는 젊은 학생들이 학교로 가며 웃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카메라와 노트북을 꺼내 모든 순간과 감정을 담으려 애썼어요. 이 임무가 단순히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음을 깨달았어요.
한국 문화가 얼마나 풍부하고 깊으며 놀라움으로 가득한지 보게 되었어요. 제가 전에 알고 있던 단순하고 구식의 생각보다 훨씬 더요. 거리들을 걸으며 저는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대화 하나하나와 새로운 광경마다 제 마음은 가벼워졌고 배울 것이 훨씬 많다는 가능성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이 여행이 제 경력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바꿀 것임을 알았어요. 모든 문화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에게 배우는 것이 세상을 이렇게 멋지게 다채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행을 계속하면서 저는 열린 마음과 마음가짐을 유지하기로 스스로 약속했어요. 저는 물려받은 옛 믿음에 도전하고 한국에서 발견할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놀라운 임무는 단순히 독자들에게 전할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인생의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였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공항은 매우 크고 밝았으며 현대 기술이 가득했어요. 벽면에는 자연광이 쏟아졌고 큰 유리창을 통해 하늘의 아름다운 전경이 보였어요. 다양한 언어로 승객들을 안내하는 친절한 로봇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제가 어릴 적 들었던 한국이 단순하거나 구식이라는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저는 바닷내음이 섞인 약간 짭짤한 상쾌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주변 정원에서 피어나는 꽃들의 향기가 함께 느껴졌고 제 가슴은 설렘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공항은 단순한 도착의 장소가 아니라 기술과 인간의 배려가 함께 어우러지는 미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한국이 저에게 또 어떤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잠시 기다린 후 저는 수화물을 찾아 출구로 향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분주한 거리들이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어요. 높은 현대식 건물들이 햇살 아래 반짝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몇 블록 떨어진 곳에는 역사책에서 바로 뽑아낸 듯한 고궁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마치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어우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경이로움의 불꽃이 일었고 처음으로 제가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옛 선입견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갔어요. 택시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모습은 마치 영화 한 장면처럼 변해갔어요. 네온 사인들이 화려한 색으로 깜빡였고 디지털 광고판에는 최신 스마트폰부터 전통 축제까지 다양한 광고가 나타났어요. 거리에는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다니고 있었고 심지어 연세가 있는 분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전통 간식을 파는 노점상과 함께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어우러진 모습이 도시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저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택시를 내린 후 저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거리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서울의 리듬에 휩쓸리게 되었어요. 수다와 웃음소리 그리고 때때로 기타를 연주하는 거리 음악가의 부드러운 선율이 어우러진 소리가 들렸어요. 주변의 건물들은 높고 인상적이었지만 숨겨진 골목길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흘러 작은 가게와 수공예품, 맛있는 음식을 파는 전통시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어요. 저는 길거리 노점상에서 따뜻하고 갓 만든 간식을 사 먹었어요. 그 매콤한 향과 포근한 맛은 각기 다른 맛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더 걸어가던 중 저는 웅장한 고궁 앞을 지나쳤어요. 붉은 기와 지붕과 돌담이 현대적인 스카이라인 속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벽돌 하나하나가 수세기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저는 잠시 벤치에 앉아 예전에 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삶을 상상해 보았어요. 각 돌멩이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해지며 모험심과 한국 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동시에 피어올랐어요. 어디를 가든 과거에 대한 존중과 함께 혁신을 향한 강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보였어요. 한 공원에서는 어르신들이 전통놀이를 하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근처에서는 10대들이 최신 스마트폰으로 하루의 순간들을 기록하며 자부심 가득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한국이 진보와 전통이 서로 어긋날 필요 없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했어요. 저는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명소와 예전, 서울의 추억에 대해 간단한 질문을 해보았어요.
그들의 답변은 따뜻하고 진솔했으며 자부심과 친절함이 넘쳤어요. 한 어르신은 부드러운 눈빛과 온화한 목소리로 가족이 대대로 전통 요리법을 이어받아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역사가 단순히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축하되고 있다는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주었어요. 저는 그 모든 이야기와 미소를 귀 기울여 들으며 한국 문화의 풍부한 실타래를 하나하나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도시의 불빛들이 켜지자 서울은 반짝이는 동화 속 나라로 변신했어요. 현대의 마천루는 화려한 빛으로 물들었고 고대 사원들은 부드럽게 빛나며 밤의 고요함을 전했어요.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시원한 바람을 맞고 모든 불빛이 제 길을 인도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가득했고 제 마음은 이 새로운 땅이 주는 무한한 가능성에 열려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과 깊은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이전의 의심과 고정관념이 걸음걸음마다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 나라는 생명력과 이야기, 그리고 예상치 못한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탐험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배우며 매 경험이 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기를 스스로 다짐했어요. 저의 한국 도착은 단순히 이야기를 위한 시작이 아니라 제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인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개인적인 변혁의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정신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서울의 활기찬 거리로 한 걸음 내디디며 이 아름다운 나라가 선사하는 모든 순간과 새로운 교훈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경복궁의 설렘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도착했어요. 궁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그 거대한 규모와 아름다운 색채가 단번에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지붕은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빛났고 섬세한 무늬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웅장한 대문에 다가가자 마치 오래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크고 화려한 입구를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돌길 위에 한 걸음마다 과거의 비밀을 속삭이는 듯 했어요. 공기는 서늘하고 차분했으며 수백 년 전의 발자취가 메아리치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제 주변을 둘러싼 전통 한국 건축 양식에 감탄했어요. 지붕의 곡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놓인 기와 그리고 섬세한 조각들이 모두 기술과 헌신 그리고 역사를 깊이 존중하는 마음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잠시 후 친절한 안내원 한 분이 우리 소그룹에게 다가왔어요.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태도로 금세 저를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간단하고 명확한 말로 경복궁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이 궁궐은 수세기 전에 지어졌으며 한국을 다스리던 용감한 왕과 왕비들의 집이었다고 해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제 머릿속에 강력한 지도자들, 화려한 왕실 의식, 그리고 한때 위대했던 왕국의 풍부한 전통을 생생하게 그려주었어요. 제가 듣는 동안 저는 을미사변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한국 역사에서 매우 슬픈 사건이었어요. 안내원께서는 이 사건이 한국 왕실이 큰 상실을 겪은 비극적인 순간이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제 공부에서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 배운 적이 없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아픔이 한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궁금해졌어요. 안내원께서는 차분하고 공손한 어조로 말씀해 주셔서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한 저희도 이 사건에 얽힌 깊은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과거를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귀 기울여 들었어요. 역사는 단순히 오래된 날짜와 사건들의 모음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이루는 살아있는 일부라는 것이 분명했어요. 즐거운 이야기든 슬픈 이야기든 모든 이야기는 교훈과 추억으로 소중히 간직되고 있었어요. 과거의 고난과 상실이 또한 힘과 자부심의 원천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생각은 저에게 감동적이면서도 놀라웠어요. 저는 옛 선입견과 가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한국에 왔는데 이제는 모든 나라가 슬픔조차도 소중히 여기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궁궐 경내를 걸으며 저는 마치 시간 여행에 참여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름다운 정자들과 작은 안뜰들을 지나갔고 각각의 공간은 나름의 매력을 품고 있었어요. 안내원께서는 제가 혼자서는 쉽게 놓칠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셨어요. 목재문에 새겨진 조각, 독특한 형태의 기와 그리고 돌담 위로 비치는 빛의 모습까지도요.
모든 세부사항이 제 경이로움을 더욱 키워주었어요. 마치 궁궐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듯 아름다움과 회복력의 언어로 비밀을 전해주는 것 같았어요. 한적한 안뜰 중 한 곳에서 저는 돌로 만든 벤치에 앉아 지금까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흡수하려 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며 이곳을 한때 걸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왕실 행렬, 우아한 의식, 그리고 궁궐에 거주하던 이들의 일상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비록 벽은 오래되었지만 생명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듯 느껴졌어요. 저는 역사는 단순히 오래전의 일이 아니라 이야기와 건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제 생각을 적기 시작했어요. 왕과 왕비의 용기, 을미사변의 깊은 슬픔, 그리고 그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의 눈빛 속 자부심에 대해 적었어요. 감정을 담아 적으려다 보니 제 글씨는 떨렸어요. 저는 슬픔과 감동, 그리고 희망을 한꺼번에 느꼈어요.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단지 그 장소의 현대적 모습 너머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보는 길임을 알게 되었어요. 안내원께서는 유산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간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의 축제, 예술, 심지어 현대 기술조차도 모두 과거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모든 나라, 모든 문화는 저마다 자신들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이야기가 그들을 오늘의 모습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비록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더라도 그 모든 이야기는 소중하며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경복궁을 떠나며 저는 마지막으로 웅장한 불꽃, 파란 지붕과 수많은 이야기를 품은 세심한 디테일들을 바라보았어요. 이 경험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궁궐은 한국 역사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열쇠임을 알려주었어요. 저의 경복궁 방문은 단순한 관광 그 이상의 경험이었어요. 그것은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여정이었어요. 저는 모든 전통과 아픈 기억들이 한 나라를 독특하고 강하게 만드는 큰 그림의 일부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열린 마음으로 이 매혹적인 역사에 대해 더 많이 배우며 새로운 통찰력이 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하도록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저는 궁궐을 떠난 후 한적한 길을 천천히 걸으며 작은 정원 옆에 숨겨진 뭔가 색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오래된 봉투였는데 가장자리가 닳고 바랜 우표로 봉인되어 있었어요. 호기심이 저를 사로잡아 그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 안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저만을 위한 비밀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한글로 손으로 쓴 쪽지와 간단한 주소가 들어있었어요. 모든 단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깔끔한 필체와 신비로운 주소가 마치 자석처럼 저를 끌어당겼어요. 저는 그 주소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그 주소는 저를 북촌 한옥마을로 인도했어요. 북촌은 목재와 돌로 지어진 전통 한옥들이 가득한 매력적인 동네였어요. 좁은 골목길은 마치 과거로 통하는 작은 길목처럼 경사진 기와 지붕과 다채로운 문이 늘어선 집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이 길들을 천천히 걸으며 가슴이 설렘과 모험심으로 두근거렸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랜 시간 동안 숨겨진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북촌 깊숙이 들어가자 이곳의 공기가 달랐어요. 차분하고 역사의 기운이 가득했어요. 저의 발걸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조용한 대화 소리와 어우러졌어요. 마을은 신비로우면서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곳이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한 모퉁이를 돌자 저는 작은 오래된 집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 집의 문은 어두운 나무로 만들어졌고 창문에는 섬세한 무늬가 장식되어 있었어요. 제가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한 할머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의 눈빛은 따뜻했고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할머님께서는 어서 오세요.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한국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모든 말을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부드러운 어조와 다정한 표정 덕분에 금세 안심이 되었어요. 집안은 조용하고 추억이 가득한 분위기였어요.
방에는 오래된 흑백 액자에 담긴 가족 사진들과 깔끔하게 걸린 전통 예술 작품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작은 탁자 위에는 한글로 손으로 쓴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노트는 저의 어머니 미나께서 소유하셨던 것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노트의 페이지를 넘기며 한 번도 몰랐던 세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노트는 한때 유명한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고자 했던 밝고 야망 있는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한국 문학과 전통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세상과 나누고 싶어 하셨어요. 페이지마다 그녀의 생각, 추억, 그리고 방문했던 장소들의 스케치가 가득했어요. 저는 그녀가 조용한 도서관에서 몇 시간씩 위대한 시인들과 소설가들의 글에 빠져들며 보냈던 시간을 읽어내었어요. 그녀의 글씨는 섬세하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모든 문장이 배움과 발견으로 가득 찬 미래의 약속 같았어요. 더 읽어가면서 저는 어머니께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셨음을 알게 되었어요. 오랜 가족 편견과 단 하나의 성공만을 요구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진짜 모습을 감추셔야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녀의 꿈은 이 노트처럼 숨겨졌었어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요. 비밀들을 알게 되니 슬픔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어요. 저는 잃어버린 꿈에 대한 슬픔과 그녀가 감추어야만 했던 아픔에 대한 후회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의 조용한 강인함과 회복력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할머님께서 자신을 김할머님이라고 소개하시며 제 생각을 들어주셨어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당신의 어머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온 마음을 다해 한국을 사랑하셨고 세상에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제 마음은 아픔과 동시에 가벼움이 느껴졌어요. 아픔은 어머니께서 감추어야 했던 아픔 때문이었고 가벼움은 제가 이제껏 몰랐던 문학과 예술 그리고 문화에 대한 열정을 가진 어머니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김 할머님께서는 더 많은 사진들과 몇 통의 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편지들은 노트에 적힌 이야기들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편지들은 긴 밤을 지새우며 쓴 글과 많은 이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멀리 뻗은 꿈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진짜 모습을 감추신 결정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어려운 시절에 내린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북촌의 모든 비밀들이 그 작은 집안에 모여 모든 사람이 숨겨진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발견될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듯했어요. 다시 북촌의 좁은 골목으로 걸어 나오면서 저는 어머니와 이곳의 풍부한 역사에 강하게 연결된 느낌을 받았어요. 이 마을은 단순한 옛 집들의 모음이 아니라 꿈과 고난, 그리고 조용한 승리들이 살아 숨쉬는 기억 그 자체였어요. 저는 발견했던 봉투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과거와 어머니께서 항상 간직하셨던 한국에 대한 깊은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임을 깨달았어요. 경이로움과 새로워진 목적의식을 안고 저는 앞으로도 북촌과 그 너머에 숨겨진 더 많은 비밀들을 계속해서 밝혀나가리라 다짐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기억을 기리며 아직 전해지지 않은 모든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로 약속했어요. 북촌의 이 비밀은 제 가족, 제 일, 그리고 아름다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을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이 제게 더욱 개인적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한 면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어느 맑은 아침 저는 김도윤 씨를 만났어요. 그분은 큰 꿈을 품은 눈빛이 반짝이는 젊고 열정적인 기업가셨어요. 김도윤 씨는 한국 문화를 주제로 한 영화와 음악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저희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곳은 단순하지만 생기가 넘쳤고 벽에는 전통 한국의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으며 부드러운 음악이 배경으로 흘러나왔어요. 저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앉아 도윤 씨가 한국에 대한 비전을 신나게 설명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은 한국이 아픈 과거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혁신이 가득한 땅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넘쳤어요. 우리 역사는 단순히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정신의 역사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마치 너무 오랫동안 감춰진 비밀을 듣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그분의 눈에서 예술이 치유와 영감을 주는 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작품 몇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들이 현대적이고 활기차면서도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영화와 노래는 마치 옛것과 새것을 잇는 다리와 같았고 저는 한국의 예술과 전통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며칠 후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걷다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사고를 목격하게 되었어요. 길을 건너던 중 한 모터바이크가 갑자기 제어를 잃으며 사람들 무리 근처에서 흔들렸어요. 캐나다 출신이라는 후에 알게 된 한 젊은 남성, 민수 씨가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 휘말렸어요. 그는 모터바이크에 치여 땅에 쓰러졌어요. 그 혼란스러운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민수 씨가 괜찮은지 확인하러 달려갔고 모두의 얼굴에 충격과 두려움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민수 씨는 차분했어요. 그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고 깊은 한숨을 쉬며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상자를 돕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분의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어디서 왔든 상관없어요. 서로 돕는 것이 우리가 인간인 이유예요 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간단한 말들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저는 친절과 따뜻함은 국적이나 배경에 구애받지 않는 인간다움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민수 씨가 사고 당시에 보여주신 차분함과 배려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나중에 그분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여러 문화에서 살아온 경험이 공감과 공동체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어디서 왔든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과 돕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 주었어요. 며칠 후 저는 많은 현지 한국 분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고 다정한 농담을 주고받는 소규모 동네 시장도 방문했어요. 한 평생의 경험이 주름에 고스란히 묻어난 한 어르신은 인생이 훨씬 단순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그때에도 매일 열심히 일하며 희망을 품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어려운 시절에도 가족들이 서로 가까이 지내며 공동체의 힘으로 수많은 도전을 이겨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또한 저는 도시의 한적한 지역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젊은 여성을 만났어요. 그녀는 각각의 꽃이 한국 사람들처럼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꽃다발을 정리하면 모든 꽃은 작은 아름다움의 조각이고 함께 모이면 세상을 더욱 밝게 만들어준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간단한 말이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작은 관심과 사랑의 행동에서도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곳 사람들이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위해 나아갈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섬세한 균형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이런 대화와 경험들은 제가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었어요. 저는 한국이 단지 아픈 과거나 구식 전통으로만 정의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이곳은 모든 사람이 희망, 회복력, 그리고 변화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땅이었어요. 저의 옛 선입견은 천천히 녹아내리며 사람들과 그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따뜻한 이해로 대체되었어요. 어느 저녁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그동안 목격한 모든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주변 도시는 네온 불빛과 작은 골목에 걸린 전통 등불의 부드러운 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들처럼 한국 사람들도 저마다 독특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힘은 단지 현대적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 모두를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데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창조적 에너지가 문화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공동의 의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때쯤 제 마음은 정말로 변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옛 선입견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단순한 나라로 보지 않았어요. 대신에 저는 이곳을 아름다움과 역사, 그리고 진심 어린 배려가 넘치는 나라로 보게 되었어요. 저는 김도윤 씨 같은 젊은 기업가들이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고 민수 씨 같은 평범한 영웅들이 역경 속에서도 친절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예술, 전통, 그리고 작은 도움과 우정의 행동이 이 나라의 진정한 강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정을 계속하면서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과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그 경험들이 제 일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저의 마음의 변화는 단순한 개인적 변혁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이렇게 다채롭게 만드는 풍부한 문화의 조각들을 함께 축하하자는 부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축제 속에서 저는 미래에 대한 새롭고 희망찬 의지와 목적을 다시금 찾게 되었어요. 저는 여행의 마지막에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시원한 저녁, 긴 하루 동안의 탐험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작은 방에 앉아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어요. 웅장함, 북촌에서 발견한 그 오래된 쪽지의 신비로움, 길에서 만난 다정한 분들, 열정적인 김도윤 씨부터 다정한 민수 씨, 심지어 북촌에서 뵌 현명한 할머님까지 모두가 제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저는 예전에 제 선입견들이 오해와 고정관념에 기반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한국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나라, 오래된 전통 때문에 발전이 느린 곳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나란히 살아가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땅이었어요. 높고 반짝이는 건물들이 고궁 옆에 당당하게 서 있었고, 거리는 현대적인 에너지로 가득했지만 모든 구석구석에서는 역사와 문화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어디를 가든 한국이 결코 뒤처진 나라가 아니라 아름다움, 강인함,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라라는 증거가 보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책상에 앉아 제 생각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변화시킨 순간들을 담고 싶었거든요. 화려한 색채의 지붕과 섬세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멋진 궁궐에 대해 적었고, 북촌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에서 모든 집과 미소가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을 묘사했어요. 현지 상인들과 나눈 대화, 조용한 카페에서 함께 웃었던 시간, 그리고 평생 많은 변화를 목격한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보여준 존경의 눈빛을 기억했어요. 저는 또한 김도윤 씨와 나눈 대화를 회상했어요. 그분의 한국 영화와 음악에 대한 열정은 전염되어 그분은 자신의 작품 한 곡 한 장면마다 한국의 아픈 과거와 밝은 미래를 잇는 다리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창의력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고 한복판에서도 친절을 베풀었던 민수 씨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민수 씨의 서로 돕는 것이 우리가 인간인 이유예요. 라는 단순한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친절함이 보편적이며 출신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생각할수록 제 가족의 옛믿음들이 진실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 이야기들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미국 문화가 최고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다른 문화들은 그다지 훌륭하지 않다고 배웠었어요. 하지만 여기서의 여정은 저에게 전혀 다른 교훈을 주었어요. 모든 나라는 각자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고, 풍부한 역사, 활기찬 문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국은 제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어요. 마침내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직접 한국의 놀라운 문화를 볼 수 있도록 제 발견의 여정을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제 시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멋진 나라의 깊고 풍부한 역사와 현대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설명했어요. 아름다운 궁궐, 매혹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 순간 친절과 지혜를 보여준 멋진 사람들에 대해 적었어요. 저는 또한 제 가족의 옛믿음들이 다른 문화를 무시하게 만들었던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미국 문화가 전 세계의 많은 아름다운 문화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배운 제 경험을 공유하며 독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방문한 곳에서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역사와 전통을 배우라고 권유했어요. 제 경험이 제게 새로운 목적, 즉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주었다고 적었어요. 저는 서로 다른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공유된 이야기와 상호 존중을 통해 연결하고 싶었어요. 그 후 매일 저는 문화기자로서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언제나 제 마음 한켠에는 한국이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매일 그곳에서 배운 역사 이해의 중요성, 친절의 힘,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융합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 교훈들을 제 글과 강연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도 자신의 선입견을 넘어서 세상의 풍부한 다양성을 받아들이길 희망해요. 문화를 잇는 다리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어요.
방문하는 새로운 곳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인간 경험의 퍼즐 조각을 더해가고 있거든요. 저는 변화가 이해에서 시작되며 모든 나라가 각자의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에서의 모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열면 배경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저는 제 미국 뿌리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한국에서 맺은 새로운 인연들에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마치 아름다운 그림 속의 색들이 어우러지듯 문화가 섞여 하나의 미래 희망과 단합,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것이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쌓아 나가고 싶은 문화 사이의 새로운 다리예요.